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하전공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하전공은 최근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단순히 조선 기자재 관련주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하전공에는 액면 분할, 거래 재개, 실적 개선, 고배당, 자사주 소각 기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라는 재료가 한꺼번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근 가장 중요한 이벤트부터 보겠습니다. 인하전공은 액면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 절차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2026년 4월 30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이번 거래 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 분할 주권 변경 상장입니다. 특히 거래 재개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언급됐습니다. 액면 분할은 기업의 본질 가치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바로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액면 분할은 굉장히 중요한 수급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가가 높아 보였던 종목은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는 주가 단위가 낮아지면서 거래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즉, 비싸 보이던 주식이 사기 쉬운 가격대로 보이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하전공이 단순히 액면 분할만 한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실적을 보면 인하전공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79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영업이익 증가 이유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매출 비중 확대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출이 16%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51% 늘었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판 것이 아니라 더 수익성 좋은 제품을 팔았거나 원가 구조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실적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감소 이유는 본업 악화가 아니라 2024년에 있었던 투자 주식 매각 관련 이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설명됩니다. 즉, 인하전공을 볼 때는 순이익 감소만 보고 실적이 나빠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핵심은 본업입니다. 본업인 선박 엔진 부품과 기계 가공 쪽에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이제 사업 구조를 보겠습니다. 인하전공은 선박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선업에서 선박을 만들 때 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엔진 부품, 대형 가공품, 기자재가 모두 필요합니다.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 조선소가 좋아지고 조선소가 바빠지면 엔진 업체가 좋아지고 엔진 업체가 바빠지면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까지 수혜가 내려갑니다. 인하전공은 이후방 산업에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조선업은 발주부터 실제 매출 반영까지 시간이 걸리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소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기자재 업체들이 뒤따라 실적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조선업은 LNG선, 친환경 선박,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수주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선박 엔진 부품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하전공의 장점은 단순 부품 납품이 아니라 대형 선박 엔진 부품과 기계 가공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대형 가공 설비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아무 회사나 쉽게 뛰어들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조선업황이 좋다. 그런데 조선소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아직 덜 오른 후방 기자재 업체는 없을까? 이런 흐름에서 인하전공 같은 종목이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전공의 최근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2026년 4월 23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확대, 주요 사업 안정성 강화,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실행 계획으로는 원가 경쟁력 강화, 생산 효율화를 위한 설비 증설, 배당 재원 확보, 자기주식 소각 등을 언급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이후로 시장은 돈을 잘 버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돈을 주주에게 어떻게 돌려주는 회사인가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실적만 좋아도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적이 좋아도 배당이 약하거나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하지 않거나 주주환원 의지가 약하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언급하는 회사는 시장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인하전공은 이 부분에서 확실히 시장이 좋아할 만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특히 자기 주식 소각이라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사더라도 나중에 다시 처분하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고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좋아하는 진짜 주주환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배당입니다. 인하전공은 고배당 기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2025년 배당 성향은 54.17%로 제시됐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이익 배당 금액은 약 138억 원, 전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 증가율은 112.2%로 언급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강한 포인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배당 성향 50% 이상은 쉽게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중소형주에서 이 정도 배당 성향을 제시하면 시장은 이 회사가 주주환원의 진심인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인하전공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업 실적 개선입니다.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은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조선 기자재 업황 수혜입니다. 인하전공은 선박 엔진 부품 업체입니다. 조선업이 좋으면 후방 기자재 업체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액면 분할 이후 거래 재개 이벤트입니다. 액면 분할은 단기 수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주가 단위가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주환원 강화입니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재무 건전성 강화가 언급됐습니다. 이건 밸류업 장세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입니다. 2025년 기준 자산 총계는 약 4,620억 원, 부채 총계는 약 1,207억 원, 자본 총계는 약 3,4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채보다 자본이 훨씬 큰 구조입니다. 이런 회사가 영업이익까지 개선되면 시장은 안정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거래 재개 직후 변동성입니다. 액면 분할 후 거래 재개 종목은 첫날 거래량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 보유자들이 거래 재개됐으니 팔자라고 나오면 윗꼬리가 길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무조건 추격하기보다 시초가 거래대금 장중 고점 돌파 여부, 종가 위치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실적 지속성입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좋아졌다고 해서 2026년에도 무조건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종은 발주 사이클, 원자재 가격, 환율, 납기, 대형 고객사의 생산 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2026년 1분기와 2분기 실적에서 실제로 고부가 제품 비중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순이익 변동성입니다. 2025년 순이익 감소는 투자 주식 매각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인하전공의 순이익에는 본업 외 요인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순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주주환원 실행 여부입니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은 좋은 문구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말보다 실행을 봅니다. 배당을 실제로 얼마나 유지하는지, 자사주를 실제로 얼마나 소각하는지, 설비 투자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기대감 선반영입니다. 액면 분할, 고배당, 자사주, 밸류업, 조선 기자재까지 재료가 많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주가가 이미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은 좋은 회사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가 아직 주가에 덜 반영됐을 때 오릅니다. 그래서 인하전공은 좋다, 나쁘다 보다 지금 가격이 이 재료를 얼마나 반영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 단기 대응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거래 재개 첫날 강하게 출발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종가입니다. 장중에 10%, 15%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승분을 종가까지 지키는지입니다. 만약 장중 급등 후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종가가 밀리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다음날 바로 따라붙기보다 눌림 구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거래 재개 첫날 강하게 출발한 뒤 거래 대금이 터지고 종가가 고가 근처에서 마감한다면 시장이 액면 분할 이후에도 이 종목을 계속 보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눌림 후 재상승입니다.
첫날 기대감으로 흔들리다가 23일 정도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특정 가격대를 지키면 오히려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액면 분할 이후에는 새 가격대에 시장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첫날 고점에서 따라가기보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눌림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거래량 실종입니다. 액면 분할 후 거래 재개가 됐는데도 거래량이 생각보다 붙지 않고 주가가 힘없이 밀린다면 재료가 이미 소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 테마 접근보다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다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중기 관점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2026년 1분기 실적입니다. 2025년에 좋아진 영업이익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자사주 소각 실행 여부입니다. 계획만 있는지 실제 소각까지 가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조선업황 지속 여부입니다. 조선소 수주가 유지되고 엔진 업체들의 생산 일정이 계속 강하면 인하전공도 후방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용어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인하전공은 지금 단순한 액면 분할 종목이 아닙니다. 실적 개선이 있고 조선 기자재 업황이 있고 고배당 정책이 있고 자사주 소각 기대가 있고 기업 가치 제고 계획까지 있습니다. 이 조합은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 재개 직후 변동성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첫날 급등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첫날 밀린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종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실적입니다. 인하전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선 기자재 본업이 살아나는 가운데 액면 분할과 주주환원 재료까지 붙은 밸류업형 중소형주. 다만 투자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액면 분할은 본질 가치 증가가 아니라 수급 이벤트입니다. 둘째, 주주환원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셋째, 조선 기자재주는 업황 사이클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인하전공은 단기 급등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거래 재개 후 수급이 실제로 붙는지, 2026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지, 자사주 소각과 배당 정책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